자, 전국에 계신 영화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초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박 소장님, 원정일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월말 경마인데 4월 1일 날 이제 걸치다 보니까 3월 말과 4월 초가 걸치다 보니까 월말 경마가 4월 1일 날 펼쳐집니다. 자, 역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예상, 또 최선의 방송 약속을 드리면서 4월 1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정복초 시즌4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4월 1일이 만우절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요즘에도 뭐 만우절을 막 하고 누가 거짓말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거 되게 심했었는데. 그렇지. 뭐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재밌지만 뭐 인터넷에서 다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만우절 날 태도하는 구라치면서 막 장난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만우절이 추억의 어떤 기념일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안 속죠 사람들이. 금방 돌아서 찾아보면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맞아요. 옛날에는 진짜 뭐 방송도 잘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랬어? 뭐 누가 뭐 예를 들어 뭐 조용필이가 죽었대 뭐 해버리면이 뭐 순간적으로 또 그럴싸하겠지만 요즘에는 바로 또 네이버에 물어봐 버리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4월 1일 일요경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원정일이가 4경주 7경주고요. 박 소장이 부산 2경주와 그리고 서울 9경주. 요즘에 부산 경마를 가끔씩 방송에서 메인으로 잡는데 적중률이 상당한 것으로 임승진이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승진이가 8경주 11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 출발합니다. (1300에) 6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 소장입니다. 3번은 라온 시리우스죠. 이제 뭐 첫 승 조건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찬스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도 직전 경주 뛰기 전까지도 순발력은 계속 보여줬습니다만은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단거리 정도는 한 바퀴 쉽게 돌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 전력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여준 한 판이었어요. 선행을 잘 갔는데 플라잉 조이가 또 바로 따라붙고 또 좀 창성 히어로인가요? 그게 또 보폭으로 아주 우악스럽게 또 밀어붙이고 4코너까지 오는 과정이 이렇게 순탄치 않았는데 끝까지 이 책을 또 넉넉하게 버텨냈습니다. 토요일날 플라잉 조이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토요일날 플라잉 조이가 선전을 했다면은 또 선전을 못했더라도 라운 시리우스는 여기서 뭐 쉽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니까 세게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네, 역시 마무리 조교가 좋지 않았던 데뷔전 1300 6번 공산입니다. 자, 이번에 김동수가 직접 조결하면서 공을 이렇게 잘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꽉 잡고 확실하게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순발력은 일단은 검증이 끝났어요. 앞에 가서 무너진 데뷔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6번 공산 말씀드립니다. 공산 3번 6번 라온 시리우스의 6번 공산 두 마리가 설명이 잘 된 것 같고 나머지 중에 9번마 비고로라가 지난번에 1700을 나왔죠.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페로비치가 타보고 이거 장거리에 써야 될 것 같다 해서 마방에서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1700을 썼는데 개망신 당해버렸죠. 그러더라고요. 뭐 페로비치한테 속았다고 아무튼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듣고 웃었는데 아무튼 이제는 이제 1300을 거리를 내려놨습니다. 또 아들내미 태어났네요. 2억이 뭐 못쓸말 아들내미 태어났겠습니까? 나름대로 상금을 좀 벌 욕심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막 켄탄 파워가 조건으로 좀 팔릴 것 같은데 다리가 안 좋아서 훈련을 아주 좀 못하고 나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차라리 4번마 돌아온 파차이가 지난번에도 좋았고 이번에도 좋은데 지난번에 절전에서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만은 말이 점점 조시가 좀 올라오고 있다. 거기까지는 짚어드리면서요.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200에 6등급이고요. 3세마 모두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이 4번마 한양공주도 조금만 더 잘 타면은 타임은 좀 더 땡겨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겠다 싶은 애들 한 서너 마리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4번마 한양공주를 첫 손에 꼽고 있습니다. 오늘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승부처를 좀 갖고 싶은데요. 저도 한양공주를 놓고 후차권에서 때려야 될 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승부처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한양공주 충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공주 양쪽에서 공이 4번마 한양공주를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고, 나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많은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저는 좋게 보는 말은 6번마 가라가라가예요. 직전에 골막염 때문에 한 2달 반간의 터울을 갖고 나왔는데,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묵직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1300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가 좀 셌어요. 당시에 와일드래곤, 드림인디 이런 편성 속에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엔 정상 주기에 정말 준비를 잘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6번마 가라가라가를 임승진은 좀 일봤다 말로 보고 있고, 나머지 중에 설명을 드릴 게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본회상이라든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경주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에 5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입니다. 이번에는 원정을 듣습니다. 네, 5번 독도지기가 단독 선행이죠. 그래도 뭐 사이즈가 있는 애고 대상경주 뭐 아쉬움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뭐 이번에는 뭐 저는 좀 놓고 때려도 전혀 뭐 부담감이 없겠다 보고 있습니다. 5번 독도지기 말씀드립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이죠. 그러죠. 그렇죠. 맞잖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뭘 어떻게 맞아요? 아니, 독도가 우리 땅인데 왜 일본 놈들은 지기 땅이라고 그러냐고, 어거지를 쓰냐고. 갖고 싶으니까 그냥 우기는 거죠, 뭐. 그냥 우긴다. 그럼요. 아니,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아니 무슨 독도에서 뭐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독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 영해이지, 영해. 영해를 먹으려고. 그게 만약 일본 땅이면 우리 쪽으로까지 영해가 200해리랑 해갖고 그 이쪽에까지 자기 나라 바다가 되잖아요. 독도가 만약 일본 거면은 이쪽으로 200해리가 일본 바다가 돼버린다니까. 우리나라 청정 지역이니까. 우리나라 어부들은 고기 잡을 데가 없다니까. 전략적 요충지라고. 아니 그 섬나라에서 뭔 바다 욕심을 그렇게 싸가지 내는지. 없는 놈의 새끼. 혹시 이 방송 보고 있는 일본 놈이 없을까? 일본 기수들이 없어서. 일본 기수들이 보면 보라고요. 볼 일이 없네. 독도는 옛날에 그 생각나네. 이쿠 있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독도는 누구 땅이냐? 이쿠 있었을 때 물어봤어요. 했더니 한국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더 이상은 안 하더라고. 만약 일본 땅으로 해서 뺨을 때려버리지 그랬어요. 처벌해야지. 노조무하고 이쿠야스 있을 때 그 옛날. 모질이들. 자, 박 소장. 네. 독도지기가 레이스를 그냥 휘쳤겠죠. 스타트부터. 만약에 독도지기를 쫓아가서 내가 한번 이겨보마, 그런 어떤 그 큰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이 박살이 나기 아주 쉽습니다. 그 독도지기 쫓아서 더 뛰겠다 싶을 만큼의 어떤 냉면을 보여준 말이 없어요. 박병준 기수 7번만 늘세찬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적당하니 그 따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포지션이 참 좋아 보이는데, 주행 심사 좋았고 데뷔전 때 가능성 확실히 보여줬고, 그 가능성을 실전으로 바로 옮겨낸 게 지난번 1300m였습니다. 주파 기록만 단순히 놓고 본다면 조금 처지지만은 어쨌든 깔끔하게 이겨냈어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는 타임도 좀 앞당겨내면서 독도지기가 끌고 가는 그 편성 속에서 이 착은 7번만 늘세찬에게 기회가 충분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지기는 양쪽에서 공이 인정이고, 임승진 역시 독도지기는 대가리 인정입니다. 오랜만에 나온다고요. 겨돌 쪽에 잠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뛰다 보면 이렇게 발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겨돌 쪽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 가벼운 부상입니다. 충분히 쉬면서 완전 회복을 하고 나옵니다. 그 점 더 짚어드리겠고,
9번마 스트롱맨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제가 토요일만 때도 문정균이 탄 말을 문정균이가 그래도 말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입상 횟수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번마 스트롱맨 점점 좋아지고 있다. 거기까지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주입니다. 1000m 5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일요일종합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네, 선두권이 아주 뭐 치열할 수도 있고 안 치열할 수도 있는데요. 안 치열하면은 이번 더 퀸 그레이스가 정리를 가뿐하게 해내는 그림이고 치열해도 이번이 선두 안쪽을 즉 게이트의 이점을 사수해내면서 3코너를 먼저 도는 그림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엉덩이 박살났었던 천지보배 오랜만에 나오는 세라짱 정도라면은 김효정이라 하더라도 결대로만 밀어주면은 선행 잡아낸다고 보고요. 2번 더 퀸 그레이스를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3번 천지보배 갈게요. 4연타를 때리고 있는데 물론 편성의 운이 좀 따라오긴 했죠. 6등급에서 2등 2번 5등급에서 2등 2번 2등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컨디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조건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3번 천지보배를 관심하라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멍댕이가 박살났다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근데 착각했어요. 대천 에이스 얘기하는데 왜 천지보배를 쳐다봤나 모르겠어요. 대천 에이스가 엉덩이 박살. 네. 그래서 나는 대박이죠. 천지보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엉덩이 박살난 게 있나? 아닙니다. 거기까지 아무튼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를 이제 일요경마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 위원의 이야기 출사표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많은 말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인기권 3두가 일단은 눈에 보입니다. 안쪽이 2번 더킹 그레이스, 3번 천지보배, 12 리치마인까지 3두가 좀 확실하게 좀 보이는 상황이고 나머지 애들의 어떤 액면이 전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인기마 3두가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킹 그레이스도 마찬가지, 천지보배도 마찬가지, 12 리치마인도 마찬가지. 모래 적응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인기마 3두가 좀 세게 팔려준다 라고 했을 때는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 능력을 알아야 어떤 놈이 선행을 갈지 어떤 놈이 따라갈지 어떤 놈이 전개가 불리할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원정일이가 정확하게 좀 찝어내고 있어요.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다라면 충마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2번, 3번, 12번 중에 한 마리는 완전히 제껴놓습니다. 한 마리 완전히 제껴놓고 한 마리 쪽으로 좀 원틀 들어가는데 지금 언급이 되지 않은 애들은 지금 거의 성적이 바닥을 쓸고 있기 때문에 다 배당이 좋아요. 남은 9마리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갬블을 걸어가는데요. 뭐 거의 백판 수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놈을 아예 좀 중심에 놓고 들어갈 건데 직전 경주에 딱 보니까 승부를 안 했더라고요. 승부를 안 했고 그 전 경주를 보니까 완벽하게 좀 방해를 받으면서 한번 꾸버덕 하면서 이제 탄력이 완전히 잃었어요. 두 번의 경주를 딱 보니까 이번의 경주에 준비하는 모습이나 어떤 과정을 딱 지켜봤을 때 앞선 3두가 치열하게 싸우는 전략적인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갑니다. 자, 그놈을 놓고 인기마 중에 확실하게 한 방을 때려놓고 남은 애들 중에 한 마리 잘라놓고 확실한 두 방 주력 반주력 들어가고 앞선에서 이제 와장창 무너진다. 그러면은 원정일의 중심만 올라오고 아나짜리가 물고 딱 들어오는 중고배당 막건까지 마무리 공략으로 들어갑니다. 자, 전반부 4경주 작심을 하고 중고배당 막건으로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딱 이렇게 노트북을 보니까 얘를 두고 하는구나라고 지금 느낌이 좀 오는데 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노무현?
감이 와요? 네. 사정주. 네. 힌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놈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제 겐또가 그래요. 겐또가 그러니까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사정주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일요일연마 방송 메인 중에 메인 그냥 메인 넣고 7말에 대한 기대감 그게 최근에 안 보여준 말이기 때문에 배당까지 안고 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조차 일정주입니다. 1000m 5등급 안말정주란 말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6번마 유성 스피드가 또 좋죠. 안쪽에 지금 2번마 스위트 메모리 딱 한 마리입니다. 선행 상대는. 근데 기본적으로 직전 1300m를 선두 외곽 전개하면서 5등급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스피드고 끈기다.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8번과 함께 짊어지고 뛰게 됐는데 이게 어설픈 기수라면은 2번이 너무 빨리 튀어나왔을 때 힘 안배한답시고 어정쩡하게 그냥 잡고 가다가 7번 지나가 8번 지나가 9번 지나가 이러면서 뒤로 쭉쭉 밀립니다. 근데 인권이는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에요. 1000m이기 때문에 같이 체력지원을 불사하더라도 2번 밟아놓고 외곽 마필들 견제하면서 깔끔하게 한 바퀴 돌지 싶습니다. 6번마 유성 스피드 추천드립니다. 완전. 네, 7번 퀸더퀸이 이제 조상범위 안장이라서 참 이게 좀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좀 능력이 나쁘지 않은 애를 또 조상범위를 태어났나 하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따라가면서도 걸음을 보일 수 있는 8번 퀸오버 캡틴입니다. 역시 부담 중량적인 부분은 조금 역시 부담이 됩니다. 이제 마체가 좀 작은 다마수가 좀 작은 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레이팅이 꽉 차다 보니까 부담 중량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믿을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가만히 보면 안말 한정입니다. 레이스가 약하다라는 판단이에요. 8번 퀸오브 캡틴 부담 중량 이빠이 올라왔고 마체도 작지만 근성은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통한다라는 느낌으로 8번 퀸오브 캡틴 말씀드립니다. 일단 6번 유성 스피드가 아마 대가리 팔리겠죠? 그러겠죠. 예. 제 역시도 6번 유성 스피드 쪽은 일단 인정을 하면서 후차권에 저는 프렌드 조인곤이의 마사고등학교 동기 김초로가 타고 있는 3번만 아토미지를 좀 쬐고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던 지난 2월 달에는 스타트하면서 송경윤이 발이 발주대 나가면서 치여버려서요. 늑발을 해버렸습니다. 지난번에는 1300이 좀 멀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1000m로 거리를 줄여놨습니다. 김초로입니다. 완전히 진짜 부산 가서 완전히 황골 탈퇴를 하고 있는 게 김초로예요. 야 김초로가 저는 그렇게 부산에서 날아다닐 줄 몰랐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밀어주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든 열과 성을 다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하늘도 또 운도 따라주고 있고 그게 세상 모든 일의 이치 같습니다. 부산 내려가서 정말 연일 화이팅하고 있는 김초로의 뭐예요? 아토미지. 당연하지 친구 아토미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서울 1200 혼합 4등급의 모두 12마리입니다. 이번에는 원정일 듣습니다. 네. 요놈을 좀 째려보고 있습니다. 좀 기습이 가능할 것 같아요. 9번 아르고 황금꽃인데 보여준 액면이 처참하죠. 완전히 그냥 바닥을 쫙 쓸어놓고 있습니다. 저 이번 주 마지막 주 서울 경마 주간은요 53조를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도를 확실하게 올려놨고 직전에 이제 정평수 지하주 기수가 번갈아 가면서 속보 구보만 살짝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휴양 갔다 와가지고 자 이번에 조한별이가 칼을 갈아대는데요. 발스임 자체가 주폭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피드는 휴양 갔다 와서 말 안 만들어 놓고 나왔어도 보여줬습니다. 선행마가 몇 두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기습 가능하다. 9번 아르고 황금꽃 말씀드립니다. 강급된 건 알고 있죠? 강급은 저 몰랐네요. 강급됐어요. 강급은 몰랐어요. 혼합 3군. 강급되면서 또 조시도 올라왔다라는 게. 강급은 솔직히 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강급돼서 편성도 그동안 이제 센 말들하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훨씬 더 오피세븐, 약해진 뭐 상황이 천행 뭐 이런 애들이랑 뛰었으니까. 조교도 좋았다. 그러니까 순전히 강급은 배제해놓고 일단 순수 조교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교하고 이번 조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플러스 알파 조건이 당연히 돼야죠. 좋은 설명이었고 박수. 네. 3번마 헤어라비입니다. 예, 헤어라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뷔하고 나서 체중이 좀 들쑥날쑥하죠. 적정 체중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로 5번 뛰어서 지금 한 번 들어왔는데 한 번밖에 못 들어왔다라기보다도 나머지 4번 뛴 경주들도 맥없이 픽픽 쓰러지거나 아주 그냥 뭐 밋밋한 거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실전을 조교처럼 걸음이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제 불안한 체중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잘 적응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의외로 좀 선두권이 좀 빡셀 수가 있어요. 이 뭐 승리 기록도 과거에 또 뛰던 말이고 지금 이제 57을 달고 1번이면은 뭐 강공이 뻔하고 또 가도 안 되는 뭐 파크삭스라든가 뭐 아르고 황금꽃까지 지금 이제 뭐 워낙에 지금 선두권에 노림수를 두고 있는 럭키 춘영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그 싸움에 괜히 낑길 필요 없죠. 안토니오 차분하게 인코스만 지켜낸다면은 여러 가지 전개 속에서 2착 오는 그림이 참 많이 평가가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사실 이 편성이 개인적으로는 좀 빡빡한 편성, 어지러운 편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양쪽에서 강급된 9번 아르고 황금꽃과 또 혼합사군에서 점점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3번 헤어라비의 등의 설명이 됐고 나머지 중에 몇 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에이스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값으로 데뷔 초에 기대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2억이 넘어가는 말값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실전에서 이 모양이 있다고인데 아무튼 지난번에 1700에서 정말 개망신 당하고 이번에 거리를 내리고 나옵니다. 선두권이 완전히 작살났을 때 추입 변수가 되는 상황이고 7번마 파크삭스는 못 뛰는 원인이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뛰고 그 후두 성형술이라고 그쪽을 수술을 하고 나오는 이제 호흡이 얼마만큼 좀 잘 트였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보여준 건 없지만 10번마 우승 특기가 이번 새벽 조교 때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41조 말인데 41조 이런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이라고 그동안에 뛰었던 말인데 뛰고 있는 말인데 조교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실전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환장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이라는 말인데 우승 특기가 이번에 정말 조교가 너무 좋아요. 훈련이. 그래서 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 집에서는 혹시 결이과가 아닌가 조교만 좋고 실전 못 뛰는 말이 아닌가 내심 걱정하는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부산 이정주입니다. 1300의 5등급 경주고요. 모두 9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일요경마 방송 매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고 원정에 대한 포인트 듣습니다. 네, 1300으로 거리를 줄여드렸다라면 이번 오룡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못 뛰었다라고 저는 안 봐요. 나름대로 좀 잘 뛰었다라고 보는데 인기를 모으고 부러졌기 때문에 또다시 추천드리는 게 좀 주저합니다만 이번에는 8주 조교 자체를 조금 더 길고 강하게 했습니다. 직전에는 뭐 조교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바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라고 보고 이번에 뭐 유한병 기술 안장을 교체했고 뭐 선행 추입 뭐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오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오룡입니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은 피하겠고 자 여기를 방송 매인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출사표 듣겠습니다. 자, 요번 교차 이경주는요. 어떤 놓고 때리는 충마가 단점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단점 있는 마필을 축 잡고 때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팅 가치가 중요해요. 사전 인기도에서부터 당일 현장 인기도도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최종 강도를 이제 결정을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를 그놈을 놓고 가는 이유는 전기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개 속에서 자신의 단점이 카바가 될 수가 있어요. 카바가 되면은 뭐 단점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꽂히고 나서 다음번에 단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경주에서 또 뒤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제대로 분석해야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런 놈 가지고는 빼고도 한구라 또 놓고도 한구라가 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관리만데 이번에는 이제 놓고 때리는 충마로 제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두 분께서 추천해 주셨던 이분마 오령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가 문제죠. 스타트만 좀 깔끔하게 빠져준다면 출전 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적 경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스타트에 대한 그 자신감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후차권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 오령 직선 걸음은 충분히 1300m에서 먹힐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권으로 넣고요. 현장에서 좀 더 짭짤한 쪽으로 때려놓고 오령을 포함한 방어막권 포함해서 반드시 교차 이경주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부산주사 이경주는 박수장한테 맡겨 보십시오. 자신 있게 적중을 해내겠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한구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육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이 됐습니다. 네, 5번 그날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리를 줄였다라는 것 좀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방 뒷방이 다 있을 것으로 저는 예견을 합니다. 1400m는 안 되죠. 짧은 말입니다. 1400m는 무리수였다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10월 달에 주행 검사를 했을 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1400은 오바다. 이번 1200이 진카다. 직전 경주 완전히 잡고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걸음 조금 밋밋하게 보여줬죠. 자, 이번에 한번 기습으로 때리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선행마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입권에서 추임력으로 한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5번 그날까지 말씀드립니다. 박수죠. 네. 그날까지가 참 애매한 마필이에요. 어떻게 1400도 좀 깨지더라도 한 4등 5등 하면서 팔리기는 뭐 여러 번 팔렸기 때문에 4등 5등 하면서 1400이 조금 길다 이런 감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주 절대로 안 되겠다 싶을 만큼 1400을 참혹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는 그날까지 1200m라는 그 경주거리 선택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좀 너무 그 장점과 단점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깔리는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8번마 글로벌뱅크만 해도 선행 못 가면 이거 못 믿죠. 따라가서 들어오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선행 못 간 상황 속에서도 걱정 없어 이렇게 응원하기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8번 바깥쪽의 마필 봤을 때 이 브로드웨이 신 여기 하나가 좀 걸리는데 문정균이가 오늘 이번 주 그 임승진 위원님께서 한 2번 말씀해 주셨는데 한 2번 타는 거 좀 보고요. 깔끔하게 좀 타면 선에 가면 또 글로벌뱅크가 이 뭐 외산 경주 1200에 국산막 끌고 나가고 뭐 하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선행 올인이죠. 못 가면 뒤진다 생각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는 선행 나가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니까 8번 배당 가치를 좀 잘 따져보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번 그날까지는 지난번에 뛰고 거세를 하고 나왔는데 거세 후유증에서 많이 벗어난 상황이더라. 조교 패턴이더라라는 게 우리 원정위원의 내용이었고 글로벌뱅크 순군전에 외산 편성을 기어 나온 게 놀러 나온 건 아니다라는 게 박 소장의 시각이었는데 임승진이는 여기 가장 센 말이 하나 있다고 봐요. 언급이 되지 않은 말인데 바로 7번마 썬라이팅입니다. 직전에는 2달 만에 나오면서 말이 안 좋았어요. 뭐 체중이 많이 불었던 거는 이제 현장에서 그랬던 거고 당일날 그 전부터 그 주에 경마 준비를 하면서 말이 안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불었던 체중까지도 아마 시원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나올 것 같고 또 이 썬라이팅이라는 말 자체 사이즈가 짱짱한 말 아니겠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이세마 시절 때 농협 중앙회 장배 거기서 비록 착순권 밖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짱짱한 편성이었고 아주 빡센 레이스 전개 속에서 얻어낸 성적입니다. 이번엔 이 정도로 말이 좋아졌다면 저는 2등값 할 것 같습니다. 7번마 선 라이팅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사 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입니다. 원정일입니다. 네. 뚜렷한 충마가 저는 사실상 이번 경주 굉장히 좀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뭐 현장 가면 이제 3번 저스틴 매직이 팔려줄 것 같은데 6번 환상의 질주 말씀드릴게요. 안장이 좀 불안합니다. 조선권이가 이제 800승을 한 기수인데 이제 불안한 안장으로 불려지다니 참 그 부분도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말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상당히 좀 잘 만들어 갖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1600m도 소화를 했던 모습이 있고 출전 중에 좀 빠르게 잡아 당겨 가지고 나오는 애기는 합니다만 6번 환상의 질주 보병권 노림수로 말씀드립니다. 박수죠. 네. 그 11번 초등 특급이 또 좀 팔리겠죠. 그래도 안 팔리면은 그냥 말고 팔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순발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 앞으로도 많이 뛸 가능성이 없습니다. 말 자체가 이제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저는 3번만 저스틴 매직을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마필이다 보니까 요런 게 이제 선전을 하려면 모든 제반 조건 또 선두권 자체가 좀 세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11번 초등 특급이 아싸라게 단독 선행이라면은 그래도 뭐 기어오면서라도 버틸 수가 있겠지만은 안쪽에 9번도 있고 또 특급 감동도 있고 환상의 질주도 지난번 이제 박소정의 더 힘찬 백악한 고당 막권을 이걸 좀 깰 뻔했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이제 조선권이라 좀 믿기도 좀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만 저스틴 매직은 추천을 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초등 특급은 말 자체가 좋아진 게 아니라 계속 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공교롭게도 30조 울줄리네 거 6번 환상의 질주를 올해 원정일에 언급을 했고 또 30조 울줄리네 있다가 13조 강병원내로 옮겨온 3번 저스트 매직. 자, 이게 투자할 때 상당히 좀 고가에 들어온 말입니다. 30조로요. 근데 다리가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제 13조로 옮겼고 그쪽이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과연 말값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게 좀 검증이 필요하겠고. 나머지 중에 저는 1번마 포인트럭 최근에 3번 경주를 뛰기 전에 한 1년간의 공백을 갖고 나왔단 말입니다. 점점 제 컨디션을 찾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는 착지불량으로 레이스가 완전히 꼬여버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1번 포인트럭에 대한 기대는 크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700 연합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매인 중에 매인 승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스토리인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적중에 대한 자신감으로 좀 붙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1700m입니다. 안쪽에 3번 레치 영천이 최근에 뭐 좀 따라가면서 6등급에서 좀 올라왔고 상위권 올라오면서 앞에 붙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1700m를 바로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5번 말리부 불패랑 주행 스프링이 좀 겹치죠. 직전에 이제 선행을 못 갔고 게이트 조건이 불리했고 그러면서 이제 최범현 기수가 아주 그냥 욕을 한 사발이 먹었던 그놈인데 그 이후로 이제 최범현 기수가 조금 컨디션 그런 게 조금 이제 떨어졌었던 그런 내용을 좀 전해드린다면 안장이 좀 확실하게 바뀌었죠. 자, 중요한 건 3번, 5번이 인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저 거기에 이제 4번 마이티존이 휴양 공백을 하고 좋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이제 초고배당 주역이 되었고 여기에 지금 9번 킬리의 제왕 같은 경우가 이제 오랜 공백 정말 오래 쉬었습니다. 오래 쉬고 나와가지고 제갈도 좀 바꿔놓고 그래서 이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언급드린 4마리 중에 한 마리는 조금 덜덜하게 봅니다. 좀 안 됐다 라고 보고 있고 한 마리는 좀 좋아졌다. 좀 마방의 기대치가 좀 있다. 조교를 보니까 의욕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런 애들 딱 정리를 하니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죠. 적중에 대한 자신감 어느 쪽으로 때릴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심축 잡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어필해 드리겠고요. 1호 경마는
적중의 포인트 두고 큰 배당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중의 포인트 두고 확실한 한 방을 메이드 시켜드리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은 중요한 거 알잖아요. 아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은 또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지켜내겠다고 합니다. 방송 메인 오브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약속을 지켜내는 적중에 대한 약속을 지켜내는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울산 사경주입니다. 1400의 4등급에 10마리 박수장 됐습니다. 3번마 경주의 두레박. 이거 참 지난번에 뛴 거 생각하면은 무슨 말새끼가 이런가 싶은데 일단 1400으로 다시 또 거리를 조금 조정을 했어요. 부담 중량은 여전히 가볍고 또 오경환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다실바 등짝의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 경주의 두레박 한 마리만 제가 지금 보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안쪽에 응급 요소부터 뭐 외곽에 이제 강급된 지 꽤 됐죠. 신천여망 쭉 봤을 때 뭐 하나 이렇게 딱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맛 필요 없어요. 이 정도라면은 경주의 두레박이 자리만 잘 잡고 가도 2차까지는 한번 야무지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막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 타이틀 빡센 구매에서 보여줬던 힘 그리고 여력 그걸 이번 4경주에서 유감 없이 발휘해보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충마 없이 좀 혼전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8번 부산 볼트도 인기를 모을 것이고 9번 성실승리도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1년 동안의 휴양입니다. 5번 승리의 축제 요걸 좀 노려보고 있는데 조교를 보니까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강도 또한 상당히 좀 공을 들여놨고 주행검사 당시의 어떤 조교 모습을 보니까 조금 무겁더라고요. 말이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조교를 통해서 좀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3월달 내내 좀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현장 체중을 좀 체크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5번 승리축제 1년이 넘는 뭐 휴양 기간이긴 합니다만 말은 준비 상태 보니까 이상이 없더라는 거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3번 경주의 두레박이에요. 아까 우리 박수장이 언급했는데 지난번에 오종환이가 타고 5등인가 했죠. 근데 말이 분명히 사이즈가 있는데 그 승질머리가 좀 지랄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기승술이 좀 좌우를 합니다. 아무래도 좀 약간 그 고급 기승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실바로 바꿔놓은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공백은 있지만 새벽 쪽의 모습이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저 역시도 경주의 두레박 쪽으로 해서 관심만 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700의 4등급 경주고요.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한 1호 경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여기서 또 한 구라를 해내야 되겠는데 자 메인의 포인트는 당연히 가꾸시죠. 절정의 조시를 보여주다가 좀 꺾여 있었던 그런 상태를 보였던 말이 이번에 제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말 상태가 제대로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편성이 안 맞으면은 그 말의 사이즈를 넘어서는 상대들이라면은 안 되는 거죠. 단지 말만 좋아졌다, 뭐 조시가 올라왔다, 간다, 없다 이런 내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 올라온 조시발과 맞물려서 편성까지도 절묘하게 만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놈을 놓고 아예 승부를 들어갈 텐데 또 다른 포인트는 의외로 바람을 잡아줄 말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내용을 갖고 나오고 있어서 현장판에 막 우왕좌왕 너도 나도 인기마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8년의 인기마 중에 한 언뜻 봐도 한 두세 마리는 그냥 쉽게 지울 수 있는 말들입니다. 너나 사세요로 완전히 자를 수 있는 말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승부에 대한 메리트가 더욱더 올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짜리 철저히 아껴놓은 말, 이번에 쏘는 말, 그럼 놓고 갬블, 그리고 배당판에 얼레벌레 팔려줄 불안한 인기마들 너나 사세요로 완전히 자를 수 있는 내용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8경주를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깔끔하게 적중을 해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오정주고요. 1600입니다. 혼합 3등급의 9마리입니다. 원정이 듣습니다. 네. 여기 뉴용망치가 나오네요. 뉴용망치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제가 뉴욕 갔다 왔어요? 네, 메인을 잡으면서 뉴용망치를 뒤로 돌려놓고 이제 족중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 네. 지금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네. 저도 한번 해야죠. 그럼 크게 해야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도 뉴욕망치가 이제 1600인데 현장까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애는 안쪽 1번 두바이트급입니다. 뭐 현등급 바로 적응하는 모습 보이네요. 상당히 좀 사이즈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조건인데 게이트가 확 내려왔다라는 거, 그리고 조인건이 안장이라는 거, 승급 전에 뭐 통했던 걸음, 강편성을 좀 벗어나면서 우승이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저는 강편성으로 보여지지가 않네요. 1번 두바이트급 말씀드립니다. 박수죠. 네. 안쪽 말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7번 뉴욕망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뉴욕망치가 능력이 있는 것은 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직전에 깨졌을 때 파샤가 흙을 안 맞고 선두 외곽에 딱 자리 잡는 순간에, 그 뒤에 뉴욕망치가 서는 순간에 파샤를 잘하면 코싸움 갈 수 있고 못 잡아도 할 말 없다, 그거였습니다. 승급 전에 거리까지 늘어난 뉴욕망치 입장에서는 뒷심이 뛰어난 파샤 뒤에서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작전 자체의 실패였는데 안 죽어요. 마지막 결승선 통과할 때 걸음발 자체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통과를 합니다. 이거는 못 들어왔지만, 비록 인기 1위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다음번에 서력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힌트를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안쪽에 또 파샤 수준의 말들이 한 두세 마리 있으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이번 경주 안쪽에 파샤 수준의 마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7번마 뉴욕 망치, 이번에 인기도 조금 덜 할 텐데 저는 좀 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난번에 와버렸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8번마 신라의 전설인데요. 지난번에 거의 백판 수준의 복병이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바람이 이빠이 불더라고요. 아무튼 미리 접수한 내용으로 해서 강하게 노렸던 말인데 아쉬워요. 올라올만 했는데 레이스가 끝납니다. 이번에 1600으로 거리를 늘린 이유고, 등짝을 사토시에서 조성곤이 바꿔놨는데 제발 조성곤아 성곤아 열심히 좀 타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1800에 3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일요일만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2번 파이어윈드하고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서울배 4차게 빛나는 4번마 샤프 K레인이 깜빡이를 형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2, 3화권이 뭐 2배가 아니라 한 3점대 중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예상 백승이 바람분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2번, 4번 외에 딱 한 마리 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필이 2번, 4번의 조합을 충분히 깰 수 있는 전개가 나와요. 2번, 4번 동수하고 철경인데요. 등짝 자체에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노련한 그 기수가 2번 파이어윈드를 가지고 선행을 나간다면은 이변을 기대가 조금 어려운데, 김동수 기수가 승급 전에 무리하게 선행을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엉뚱한 놈이 선행을 가면서 전기가 좀 빠그러지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는데, 제가 요 핸디캡 경주를 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쬐고 있는 그 관리마의 선전 그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요 구경주를 좀 놓치기 아쉬운 것 같습니다. 2, 3화권에 제가 하자를 거는 건 아니에요. 2, 4 둘 중에 하나가 안 좋다라든지 뭐 지난번 그게 다다라든지 이렇게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2번, 4번만큼 잘 뛸 수 있는 또 전기에 2점까지 달고 있는 마필 하나가 있어서 적중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2, 3화권 받쳐놓고 관리마 한 마리에 변수까지 더해서 구경주 짭짤한 중배당으로 일단 우선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해서 여기서 말하자면은 깜빡이를 깰 수 있는 말이 있다. 네. 깜빡이가 가능도 하지만, 그래서 받쳐는 가지만 그 말을 깰 수 있는 노림수 말을
손에 쥐고 있다라는 게 박수장의 승부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는 박수장이 준비한 일요일만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1801등급 11마리 원정일 됐습니다. 네, 저는 안장 교체를 좀 더 세게 보겠습니다. 1조 마방에서 이제 2마리를 꺼내들었는데 대호시대하고 벌마의 뭐 인기도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호시대는 이제 다실바가 직전 대비 좀 약해진 편성, 센 편성, 뭐 그러한 모습들을 속에서 경주거리를 늘렸다라는 게 좀 좋은 모습이고, 벌마의 신 같은 경우는 김동현 기수에서 이제 최시대로 안장이 교체가 됐다라는 게 좀 느낌으로는 9번마 벌마의 신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예요. 뭐 김동현 기수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고삐가 이제 다른 기수로 딱 넘어갔을 때는 성적으로 얘기를 딱 결론이 나와버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최시대 기수가 동해보다는 낫다라는 거, 최근에 뭐 아쉬운 모습은 김동영이 때문이라는 거 9번 벌마의 신 말씀드립니다. 박수. 요 이제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 육경주는 제가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어차피 선행에 나갈 수 있는 찬스를 잡았고 선행을 나가야 더 뛰는 말이죠. 4번만 어프로치. 물론 따라가서 2착 따라가서 2등 왔습니다. 석세스 스토리 쫓아서 12월 달에 그거는 차치하고 안쪽 바깥쪽으로 아주 빠른 말은 없어요. 어프로치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고 57이라고 해도 선행을 받고 4코너까지만 오면은 충분히 리드폭을 유지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배당 마필로 현장에 뭐 배당 그런 거 관계없이 가져갈 마필이라 복병 중에 한 마리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1번마 각별한인데요. 오랜만에 나오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더 좋아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등짝이 좀 생소하죠. 19조 김영관인에서 사토시를 태어났어요. 네. 자주 태웁니까? 워낙 19조에서는 다양하게 태워요. 다 뭐 열심히 타려고 그러고 뭐 정말 뭐 마음에 안 들면 임성실 뭐 잘라버리고 또 그냥 심심하면 부르고 그러잖아요. 지금 기수가 너무 다양하게 태우니까 사토시라고 19조 저 뭐야 예전에 다 타고 싶어하지 뭐. 부산 가면 그 부산 가면 모이는 그 밥 먹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시내 쪽에 이제 김용건 여기사가 이제 벤츠 딱 끌고 가면서 이제 장유? 네. 장유에서 가서 이제 쓱 마주쳐요. 그러면 원종일이 야 언제 한번 내려오면 내가 말 한번 태워줄게.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오다 가다 마주치면 그래 너 한번 말 한번 태워줄게. 뭐 그런 분위기라서. 뭐 조교사 입장에서는 기수한테 말 태워준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기수가 돈 벌어가라는 소리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항중호였나요? 뭐 미스터 파크도 저기 태워주고 뭐 그냥 돌아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현면이가 잠깐 조교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현면이가 정진가요 이번 주에?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무튼 사토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무튼 좋아요. 좋습니다. 사토시 아니 각별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명이 50일을 못 하나?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식경주지요. 식경주지요. 빨리 바람만 괜찮습니다. 식경주죠. 1900입니다. 1등급 경주 모델 한 마리입니다. 박수장 됐습니다. 8살 먹어서 언비터블이 이제 또 인기 1위로 꼽아집니다. 인기 1위가 현장에서는 또 조금 뭐 비슷비슷한 인기 1위 상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판때기 자체 속에서 핸디캡을 58.5를 달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편성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동진을 태워서 참 55.5인데 언비터블이 참 건강해요. 어디 아픈 데가 없습니다. 뛰고 나면 뭐 어디 뭐 피로 회복이나 맞고 참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잘 뛰어주는, 그리고 또 안쪽에 있으면 참 유리한 말이고 해서 이래저래 저는 언비터블을 뭐 흠잡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전개가 흔들리면 꼬마 기수가 실수할 수가 있어서 이제 승부 배팅까지는 조금 이제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입에 딱 붙어가지고 그대로 사코노까지 보면 나머지 구간은 말이 알아서 띄워줍니다. 그래서 55.5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언비터블 먼저 말씀드릴게요. 언제? 네. 일단 이번 경주의 안쪽 플레이시스 투고를 언급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승급전에 안쪽에 갇히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못 뛰더라고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편성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 봤던 게 이제 플레이시스 투고입니다. 얘가 이제 바로 이제 다음 경주에 이제 지오스타랑 병합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오스타라는 애가 또 사이즈가 좀 있는 애거든요. 근데 그런 애를 좀 데리고 노는 느낌이었어요. 머리가 조금 높은 단점이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또 원게이트를 또 잡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동화 기수가 꼭 잡고 요는 안 놓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공을 좀 들이고 있는 느낌. 안쪽 1번 플레이시스 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10경주에서 이번에야말로 오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8번마 찬마입니다. 발동 쪽에 발바닥 쪽에 항상 좀 문제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예전에 또 잘 나가다가 뭐 과삭 그러니까 발바닥이 막 깎잖아요. 이렇게 깎는데 그 과삭이 돼서 또 문제가 좀 생겼단 말이고 또 최근에도 발 밑쪽이 좀 안 좋아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의 모습은 절정이다, 완전 회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부담 분량도 직전 대비 확 좀 줄어들었고 또 편성이 여기가 센 말이 없어요. 아까 우리 박 수장이 언비터블을 언급을 했는데 언제적 언비터블입니까? 추억의 언비터블 아니겠습니까? 그래봐야 나머지 뭐 지난번에 또 우리 원정일 위원이 언급했던 플레이스트고 역시도 1등급에 올라와서 좀 처음으로 온 말이고 얘라나 청담대로 해봐야 직전에 1군 승군전에 뭐 택도 없다 뭐 이 정도 뭐 그 바람은 정도 엄청 또 불었어요. 편성이거든. 또 뭐 5번 디플레메트 미션은 짧은 거리만 뛰는 말이잖아요. 1900 안 되는 상황이고 비치 정상 뭐 언제적 비치 정상이고 그래도 선행가에 뛰는 반야동행도 뭐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참마한테는 진짜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마 찬스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 주고요 1400입니다. 2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마무리 승부이자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수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12번 위너 골드입니다. 이거 뭐 김효정 기수한테 참 이런 거를 맡겨주네요. 감사한 거죠. 김효정이가 아주 꿈에서라도 전개를 수없이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11경주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말 능력대로 차분하게 타주길 바라면서 위너 골드 추천드립니다. 언제 표현력 진짜 아름답습니다. 뭐라겠는데요? 꿈에 우승을 그린다.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극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인기마에 기승하는 그 신인 기수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 정말 멋있죠.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예, 와닿는 표현. 꿈속에서 전개를 여러 번 그려볼 거다. 꿈속에서라도. 잠도 못 자요. 그렇죠. 저는 최고머니 말씀드릴게요. 얘가 거리를 줄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좀 둘게요. 얘가 조이적을 하고 왔는데 조이적 하고 나서 1800, 1900을 뛰더라고요. 뭐 마체도 좀 작고 좀 땅땅한 느낌은 있는데 그런 애를 1800, 1900을 쓰는 게 있어서 저는 조금 무리수다. 근데 한 번은 입상 한 번은 좀 부러졌어요. 느낌 자체가 있는 애고요. 이번에 빅투아르가 또 칼을 갈고 나섭니다. 5번 최고머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가 좀 빡빡합니다. 양쪽에서 지금 언급됐던 5번 최고머니 12 위너 골드 그리고 6번 지오스타 순군마지만 뭐 짱짱한 말 아닙니까? 또 그리고 10번만 리치의 장군도 지난번에는 오랜만에 나와서 말이 좀 안 좋았던 상황이었고 또 좋았을 때는 막 연승을 막 뭐 대차로 때려버렸던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말들이 지금 인기를 몹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 막 켄터키 애닝 같은 거는 지금 말로도 안 보여요. 이게 예전에 50조에 있다가 이제 켄터키 지난번에 8조로 넘어왔는데 이 켄터키 연인도 능력이 없는 말은 아니죠. 안말로서 근손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편성이 워낙에 짱짱하다 보니까 이제 켄터키 연인은 사실상 꼬랑지를 내리고 있어 버리더라고요.
안 말이고 또 상대들이 세니까 또 레이팅도 꽉 차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설명이 됐던 애들 외에 6번 지오스타라든가 10번 리처 장군까지 저는 가능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임승진이가 이번 경주를 마무리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그 말들 말고 숨어있는 능력마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능력마가 있고 또 그 말이 이번에 정말 끝장의 컨디션을 맞춰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400이라는 경주 거리를 몇 달 전부터 고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달 전부터 1400에 나가서 1400이 이 말에 적정이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경마가 월간 계획표가 이제 미리 짜지다 보니까 맞는 거리를 그동안에 못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자, 그동안에 뒷느발이 좀 덜 된 말 갖고 있는 잠재력만큼은 배당판의 인기마들에 못지 않은데 최근에 사연 때문에 못 뛰었고 그것 때문에 배당을 안고 쏘게 될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말이 여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그놈을 놓고 승부를 걸어갈 참입니다. 허를 찌르는 한방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함께해 주십시오. 돌아가는 길 크게 웃으면서 금마장 나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4월 1일 일요일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남는 시간 동안 또 열심히 또 분석하고 빠짐 없는 챙겨가면서 여러분 끝까지 현장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